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하였습니다. 11월 7일부터 8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현재 지구상 최고의 파워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 씨를 접대하면서 한반도 전쟁 저지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9대 보궐대통령으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세우는 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 그리고 자주국방의 확보,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삼축체제를 완성하고 미국의 첨단 무기를 구입하거나 또 공동개발하는 것 등으로 이와 같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축체제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이것을 가리키고 미국의 첨단 무기의 예로서는 F-35, 사드, 미사일, 조기 경보기, 핵잠수함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하여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UN 총회에 가서 연설을 하기도 했고, 또 각국 정상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그러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갖가지 비난을 감수해 가면서 이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한 예로 최근에는 태영호 씨를 미국 의회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아주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태영호 씨는 미국에 가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불가하다 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허가가 없었다면 태영호 씨가 미국에 갈 수 없었겠죠. 혹시 문재인 대통령의 허가도 없이 태영호 씨가 미국에 가서 그러한 증언을 했다면 이것은 자주국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아주 큰 문제가 되겠죠. 한반도 전쟁을 막는다 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장 어려운 고비로 생각하고 있는 FTA 협상이라든지 또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든지 기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여행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상황상 합리적이고 그리고 실리적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그 국빈 방문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 전망을 좋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첨단 무기도 사고 또 휴전선을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의 관례를 깨뜨려가면서 험프리스 기지로 초청을 하여 우리가 그 비용을 94%나 부담하고 있다고 강조했던 일들, 그리고 FTA에 저자세로 임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그를 흡족하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대적인 국빈맞이 준비를 하는 것은 물론이죠.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그의 구두를 닦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뻐한다면 닦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람은 원래 내 구두를 닦는 사람이군 하고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면 닦을 필요가 없겠죠.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나와 대등한 국가의 대표인데 그가 나의 구두를 닦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쉽게도 한국 정부는 11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을 앞두고 테러 경계 수위를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전략인지는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러한 뉴스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5개국을 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각 국가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이례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데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제스처를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발표가 또 이러한 뉴스가 곧장 마이너스 쪽으로 효과를 미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험프리스 기지로 초청해서 휴전선에 갈 시간을 빼앗았죠. 그것이 계산적이었든지 혹은 아니었든지 상관없이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할 것인데 한국 언론을 보면 그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이 걱정이 돼서 휴전선을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혹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서구에서는 아주 오래전 몇백 년 전부터 가장 싫어하는 것이 카워드라고 하는 겁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명예를 지닌 사람에게 겁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곧장 장갑을 던지고 결투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만큼 매우 싫어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이 국빈 방문 준비를 하면서 테러 경계 수위도 서둘러 높이고
그 진정성이 우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단지 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러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이웃나라의 아베 총리, 그는 참 영악하죠. 그는 아주 일찍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한통속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전술을 펼쳐왔습니다. 일본에서는 벌써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고 그에 대한 그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보도라든지 또 각종 발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을 고대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테러 경계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을 통제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하는 아베 총리는 어리석거나 비굴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뼛속 깊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도 노릇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 걷어차도 아주 웃으면서 미소를 보이면서 어쩌면 그것이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하고도 남을 그러한 아베 총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일본의 아베 총리는 매우 자주적인 지도자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배심이 두둑한 겁니다. 조금 전에 구두를 닦는 이야기를 했는데 비록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그의 구미에 맞는 일들을 골라서 할지라도 그는 일본을 지키겠다는 흔들림 없는 신념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자주국을 지구상에서 최고의 힘을 가진 미국하고 나란히 가면서 일본을 지키겠다는 그러한 자주성을 항상 온몸으로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뜻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해할지는 모를 일입니다. 어떻든 지금까지의 이 대통령과 각 정부들의 선택,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필리핀과 한국에서만 1박 2일 체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11월 14일의 EAS에 불참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국제관계에서 두테르테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 두 사람이 같은 과가 되고 같은 수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외신은 그리고 외국의 그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서 가장 그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 그러니까 상황이 나쁘다고 보는 나라가 필리핀과 한국입니다. 또한 현재 이방카 씨가 일본에 도착했죠. 그런데 그는 한국에 오지 않고 바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또 그들의 계획이 있겠지만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한국은 이런 정도의 위상, 이런 정도의 가치를 지닌 국가로 나타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와 문재인은 한 통 속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 문재인에게 있어서 이 지구상에서 손을 잡을 수 있는 동지는 트럼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역시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진핑이나 푸틴, 메르켈, 심지어 오바마나 힐러리가 다가오더라도 그 누구보다 앞서서, 아니 그 누구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트럼프만 손을 잡겠다 하는 것을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당연히 쇼는 안 됩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을 사랑한다.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역시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미 시위, 반트럼프 시위, 이것은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신문에 220개 단체가 참여하는 반미 집회를 허용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11월 7일 오전 11시 청와대 춘추관 옆의 팔판길에서 집회를 시작해서 또 오후 7시부터는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를 열어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 집회를 하는데 이것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초청해서 그와 정상회담을 하고 또 다른 국가의 운명을 걸고 단판을 짓고자 하는 이때 트럼프 대통령 방한 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화제를 열다니 이게 무슨 망국적인 행위입니까? 220개 단체, 이 단체들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SNS를 찾아보면 반미, 반트럼프 이미지가 보기에도 흉악하게 그런 이미지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구글 이미지를 찾아보면은 트럼프 장례식, 목만 떼어서 상자에 넣어놓은 장례식, 촛불 민심이 주최했다고 하는 트럼프 불태워 죽이자, 또 트럼프 사진을 절삭기에 넣고 실처럼 가늘게 자르는 사진, 트럼프 참수 퍼포먼스 등 다수 이미지가 검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형법 제4장 국교에 관한 죄에서 금지한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비록 이것이 반의사 불벌죄이기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대하지는 않겠죠. 그는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든 제107조는 외국 원수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을, 형법 제108조는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여기에는
외국 대사관에 대한 것이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형법 제109조는 외국의 국기, 국장을 손상하거나 떼어내거나 더럽히거나 하는 것들이 다 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고 합당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물론이고 대한민국과도 예정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설마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어? 설마 우리가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 하는 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정,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없습니다. 필리핀 EAS 불참에서 보듯이 그는 변덕스럽기도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돌아서서 가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체면이나 의리가 원칙적으로 없는 인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한통속이 아니라는 것, 사실은 그렇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됩니다. 또한 한국이 미국을 사실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 들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위대들은 거세게 될 수 있으면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가해행위라도 하고 싶어 하고 온라인상에서는 한국인들이 미국을 증오한다는 증거들이 넘쳐나고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반미 시위대, 어떤 반미 기조 이것을 물리칠 힘이 있을까? 의문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답은 확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스라고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그들을 물리칠 힘이 당연히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이 적국에 끌려간 지금과 같은 비상한 시국에 김정은 세력에게 납치된 이 흥진호 사건을 일주일 가까이 은폐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현재 정부는 대한민국 언론기관을 장악했습니다. 낙하산 등으로 장악을 했죠.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기사가 있을 때에는 기자들을 불러놓고 비난하고 호통치고 또 보도되기를 원하지 않는 소식이 있을 때는 역시 기자들을 불러놓고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보도 통제에 성공한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수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10월분 수출 분량을 9월에 앞당겨서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장 3%를 이루어낸 바로 이렇게 통계 전략상의 성공을 거둔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남들은 꿈도 못 꿀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문재인 대통령은 반미 시위대를 물리칠 힘이 있습니다. 미국은 못해도
또 일본은 그렇게 할 수 없어도 한국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하여. 그들 반미시위대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준법 시민, 준법 국민, 그리고 헌법을 준수하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현재 국익을 해치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을 무너뜨리는 반국가 활동으로서 그와 같은 반미 시위, 반트럼프 문화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러면 우리 경찰들은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지요. 대한민국에는 매우 우수한 경찰 인력들이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이상의 5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검거율이 77%에 이릅니다. 그뿐 아니라 살인 강도의 검거율은 100%입니다. 그러니 검찰의 최고 우두머리, 경찰의 최고 우두머리인 김부겸 장관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반미 시위대를 모조리 쓸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한편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문화제, 이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 문화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목을 죄는데 박원순 시장은 못 본 채 방치하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인지 궁금하지요. 다음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정치인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중도 하야를 갈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더라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그 대선 주자로 꼽히는 사람들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단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밟고 올라서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한 노력이 실패하기를 바라서 반미 시위대를 막는데 앞장서지 않는 것은 배신 행위입니다. 국가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반미 시위대를 막을 힘이 있는데 막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대통령과 정부와 정부 밑에 있는 서울시장과 이러한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해서 이 일을 잘 처리할 것을 기대해 보기로 하죠. 그런데 혹시 청와대는 워낙 정도를 걷지 않고
임시방편을 즐겨 쓰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혹시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헬리콥터로 트럼프 대통령을 청와대로 모시고, 그리고 청와대에 있다가 캄캄한 밤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밖으로 내보내겠다 하는 이런 식의 헛꾀는 부리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꾀라고 한다면 국회에 갈 때도 헬리콥터를 타고 갈 것인지, 그렇겠죠.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11월 7일 0시부터 11월 8일 자정까지 무조건 대한민국 전체 영역 내에서 반미 제로 상태, 이것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 제1호도 그것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막론하고 반미 제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반미단체가 국회에 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미단체가 험프리스 기지 근처에 출몰하는 것도 안 됩니다. 반미단체는 바로 이 시기 대통령이 절실히 한반도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 지상 어디에도 그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또 담판에 대비하고 결실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